야, 진지하게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 오늘 밤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딱 가방 하나씩만 메고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면 너 그 가방에 뭐 넣을래? 지금 네 머릿속엔 아마 억소리 나는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증,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독일제 외제차 키, 아니면 장식장에 모셔둔 명품 가방들이 스쳐 지나갈 거야. 근데 슬픈 사실 하나 알려줄까? 그건 진짜 자산이 아니야. 국경을 넘는 순간 그건 그냥 무거운 짐일 뿐이거든.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피눈물 흘리며 이 공식을 뼈에 새겼어. 내 재산의 무게는 0kg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일 당장 전쟁이 나든 국가 부도가 나든 내 몸뚱이 하나만 국경을 넘으면 그 즉시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태. 그게 유대인이 말하는 진짜 돈 관리의 시작이야. 전 세계 인구의 고작 0.2%. 충격적이게도 이 적은 인원이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의 20%를 차지하고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꽉 잡고 있어. 걔네가 우리보다 지능지수가 높아서 그럴까? 아니, 걔네는 13살 때부터 너랑 내가 평생 모르는 생존 치트키를 배우거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 잘하는 법 같은 뻔한 재테크 강의가 아니야. 2000년의 박해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아 전 세계의 돈을 지배하게 된 그들의 지독하고도 영리한 자산 이동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야. 야, 너 지금 부동산 하락장에 잠 못 자고 있지? 이 영상 끝까지 봐봐. 네 자산 구조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걔네처럼 절대 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당장 뭘 바꿔야 하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줄게. 이거 모르면 너 평생 아파트라는 감옥에서 탈출 못한다. 네가 만약 500년 전 중세 유럽에 살던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보자. 너도 남들처럼 땅 사서 농사 짓고 자식들한테 그 땅 물려주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겠지. 근데 국가가 법으로 딱 못을 박아버려. 너네는 유대인이니까 땅 소유 금지, 농사도 짓지 마.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면 지금으로 치면 정부가 너한테 너는 평생 유공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니까 대한민국에서 집 사지 말고 월세만 전전해 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어. 여기서 유대인들은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게 돼. 우린 망했다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판을 짤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택했어. 땅을 못 가지게 하니까 그들은 당시 사람들이 천하다고 무시하던 금융, 환전, 그리고 장사에 뛰어들어. 당시 유럽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아주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했거든. 유대인들은 그 빈틈을 파고든 거야. 남들이 흙 파고 땀을 낼 때 얘네는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을 공부했어. 결국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 전쟁이 나거나 큰 사업을 하려는 왕들이 다 누구한테 머리를 숙였을까? 맞아. 땅 한 평 없던 유대인들이야. 부동산이라는 실체를 포기하는 대신 세상을 움직이는 실권을 쥐게 된 거지. 유대인 역사를 보면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봐. 얘네는 평균적으로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쫓겨났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국왕이 바뀌더니 유대인들 재산 몰수하고 다 나가! 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수백 년 반복되다 보니 걔네 유전자에는 이런 본능이 새겨졌어. 언제든 5분 안에 전 재산을 챙겨서 튈 수 있어야 한다. 너 같으면 그 상황에 뭘 챙기겠어? 무거운 금덩어리? 아니, 바로 뺏겨.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80%를 장악하게 된 거야. 알 하나에 수억 원인데 주머니에 쏙 들어가잖아. 국경 넘을 때 검문소 직원한테 슬쩍 하나 쥐어주면 통과거든. 근데 유대인 부모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자식들한테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벼운 걸 물려줬다는 거야. 바로 머릿속의 지식과 글로벌 네트워크지.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5명의 아들을 유럽 주요 도시인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에 흩어놓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비밀 통신망을 만들었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영국 정부보다 하루 먼저 알아내서 영국 국채를 싹쓸이 해버렸지. 단 하루 만에 가문의 재산을 2,500배 불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들어봤지? 이게 바로 유대인식 이동성의 정체야. 내 자산이 내 몸뚱이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바로 나의 은행이 되는 시스템.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 가격 떨어지는 거에 일희일비할 때 걔네는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돈을 복사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에 집중한 거야. 야, 너 13살 때 뭐 했어? 아마 PC방 가거나 문제집 풀고 있었겠지? 근데 유대인 애들은 이때 인생의 첫 번째 골든 티켓을 거머쥐어. 바로 바르미치바라고 부르는 성인식이야. 이게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거든.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며 축의금을 주는데 이게 스케일이 달라. 보통 작게는 5만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단 하루 만에 아이의 계좌로 꽂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야. 한국 부모님 같으면 어때? 이거 엄마가 맡아뒀다가 나중에 대학 등록금 해줄게 하고 가져가잖아. 유대인 부모는 절대 안 그래. 그 돈을 아이에게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해. 이제 이 돈은 네 책임이다. 네가 직접 굴려서 20살 때 네 인생의 기반을 만들어라. 야, 생각해봐. 13살짜리가 1억 원을 들고 7년 동안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인덱스 펀드에만 묻어둬도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그 돈이 얼마가 되겠어. 남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토익 책 살 때 얘네는 이미 수억 원의 자본금을 들고 사회생활 1일차를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 경제학상의 40% 이상을 쓸어 담는 진짜 이유야. 경제학 책에서 배우는 복리를 걔네는 자기 통장에서 실제로 목격하면서 자라거든.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과 친해지는 시간의 차이인 거지. 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여기서 그 유명한 탈무드 3분할 법칙이 나와. 이건 1500년 전부터 내려온 걔네들만의 치트키인데 아주 심플해. 우선 전체 자산의 딱 3분의 1만 땅, 즉 부동산에 묻어둬.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최후의 보루야. 그리고 그 다음 3분의 1은 사업이나 물건에 투자해. 지금으로 치면 주식이나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겠지? 이건 자산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엔진 역할을 해. 근데 여기서 진짜 고수들의 기술이 나와. 마지막 3분의 1은 무조건 현금으로 들고 있어. 야, 솔직히 우리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기분 들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 이 현금은 그냥 노는 돈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사냥을 시작할 실탄이야. 우리 주변에 영끌에서 아파트에 90% 박은 형들 봐봐. 금리 오르면 밥도 못 먹고 하얗게 질리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부동산이 좀 떨어져도 사업에서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면 들고 있던 그 3분의 1의 현금으로 남들이 던지는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줍줍해버려. 결국 걔네는 운 좋게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자산의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잡아두는 거지. 이게 바로 개인의 천재성보다 구조의 힘이 더 무섭다는 증거야. 이제 우리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자.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어. 지금 한국인의 자산 구조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배운 생존 법칙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 10억이라고 하면 그중 8억은 지금 네가 발 딛고 있는 그 아파트야.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고?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지? 재산의 무게는 0kg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재산은 지금 몇만 톤짜리 콘크리트에 꽉 묶여 있어. 집값은 오르는데 정작 내 수중에 현금은 없고 대출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 하우스 푸어가 왜 생기겠어? 자산의 이동성이 제로이기 때문이야. 위기가 와서 국경이 닫히거나 시장이 얼어붙으면 그 무거운 아파트는 너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너를 가라앉히는 닻이 되어버려. 이미 환경은 바뀌었어. 인구는 줄고 성장은 더뎌지고 금리는 널뛰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70년대, 80년대 부모님 세대가 성공했던 부동산 올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보면 이렇게 말할 거야. 환경이 바뀌었는데 왜 너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뛰려 하니? 라고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당장 뭘 해야 할까? 유대인이 되자는 게 아니야. 그들의 지혜를 우리 삶에 이식하자는 거지. 딱 3가지만 기억하고 오늘부터 실행해봐. 첫째, 내 자산에 날개를 달아줘. 아파트 비중이 너무 높다면 조금씩이라도 떼서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자산으로 바꿔야 해. 미국 주식이든 달러든 상관없어. 위기가 왔을 때 가방에 쏙 넣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가벼운 자산이 최소한 내 재산의 3분의 1은 돼야 해. 그래야 어떤 풍파가 와도 내 가정이 안 흔들려.
둘째, 돈보다 소득을 만드는 능력에 올인해. 유대인들이 자식 머릿속에 지혜를 넣은 건 몸만 건너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어. 너만의 전문성, 컨텐츠, 기술. 이건 국가도 세무서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0kg 자산이야. 마지막으로 가족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유대인들이 13살 성인식 때 종잣돈을 모아주는 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은 너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선물하는 거야. 너도 혼자 끙끙대지 말고 가족과 함께 자산 배분을 논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의 대물림 시스템을 짜야 해. 오늘 내가 한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 되자는 선동이 아니야. 내일 당장 세상이 뒤집혀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탈출권을 준비하라는 진심 어린 조언이야. 야, 너 지금 부동산 하락장 때문에 잠 못 자고 있어? 그럼 오늘부터 당장 내 자산의 무게를 줄여봐. 가벼워져야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는 법이니까. 자, 이제 내 가방엔 무엇을 채울 거니? 오늘 영상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길 바란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진짜 돈 되는 이야기로 다시 올게. 그럼 안녕.